두 번째 강연자는 바로 이 전라북도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셨고요. 또 여러분에게 직접 수업을 가르치고 계시기도 한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청소년 공감 콘서트 온드림스쿨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두 번째 강연자를 소개합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섬진강변,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난 시인 김용택. 그는 지난 38년간 인생의 제1막이었던 시골 초등학교 교사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982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로 대중 앞에 나타난 그는 말합니다. 책에서 인생의 길을 찾았다고. 진솔함과 따뜻함, 그리고 현실이 묻어있는 글을 쓰는 시인. 우리는 그를 대한민국 현대문학의 빛, 시인 김용택이라 부릅니다. 이 시대 최고의 현대문학가 김용택 시인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네. 이런 점이 편안하시죠? 워낙 학생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 앞에 서면 늘 설레죠. 오늘 그 선생님께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저도 기대하고 있지만 여기는 학생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얘기가 준비되어 있나요? 제가 그 가난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책을 늘 가까이 했고 또 글을 썼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글을 쓰게 된 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책에서 인생을 찾다 이렇게 그렇죠. 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에게 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사실 많이 지루해하잖아요. 그건 이제 뭐 어른들의 잘못이 크죠, 사실은. 네. 왜냐하면 너무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많이 해야 한다는 그런 그 강요를 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머릿속에 그게 강박관념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책을 좀 거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요. 네. 자,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책 많이 읽으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솔직히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텐데 오늘 김용택 선생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일 만한 그런 책에 관한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의 강의를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저는 전북 임실읍에서도 한 30분쯤 떨어져 있는 곳에 덕친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덕친면 소재지에서도 한 40분쯤 걸어 들어가면 장산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35가구 정도가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 10가구 정도가 살고 있죠. 그 작은 마을에 태어나서 그 작은 마을에서 자라서 그 작은 마을에서 한 40분쯤 걸어가면 조그마한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덕치초등학교였습니다. 제가 덕치초등학교를 들어갔을 때 초등학교에 교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6.25 직후였기 때문에 교실이 다 불이 타서 교실이 없었습니다. 벚나무 밑에다가 흑판을 달아놓고 공부를 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교과서 외에 책을 읽은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는 책을 읽은 사람이 없었어요. 도시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교과서 외에 책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중학교를 들어가서도 순창읍에 그때 도서실이 있다든가 도서관이 있다든가 또는 큰 책방이 있다든가 없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책을 읽은 기억이 없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주로 무엇을 하면서 지냈냐면 영화를 보면서 지냈습니다. 옛날에는 각 읍내에 영화관이 다 있었기 때문에 순창 극장에 들어오는 모든 영화는 다 봤습니다. 그렇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영화를 보다가 선생이 돼서 다시 덕치초등학교로 발령이 나서 왔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근무를 하는데 학교로 월부 책 장사가 왔어요. 옛날에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책 장사들이 월부책을 가지고 직장을 찾아다녔어요. 그때 월부책 장사가 도스토예프스키 전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 전집이 7권인데 책이 굉장히 커요. 그 책을 보려고 산 게 아니고 너무 책 장정이 예뻐서 그 책을 사서 방에서 놓고 있다가 어느 겨울, 이제 방학이 되었는데 겨울방학 때 그 책 한 권을 떠들러 보기 시작했죠. 이 조그마한 책 속에 그렇게나 많은 인간들이 들어있고 그 많은 인간들이 펄펄 살아서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너무 신비로웠죠. 그 책을 7권을 방학 때 다 읽었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다시 직장에 학교에 갔더니 그 책 장사가 헤르만 헤세 전집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헤르만 헤세 전집을 다 읽고 나서 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책을 가지고 왔어요. 뭔 책을 가지고 왔냐면 앙드레 지드 전집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또 그 책을 다 읽고 났더니 박목월 전집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또 책을 다 읽고 났더니 서정주 전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을 시작하면서 전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월부책 장사가 가져다 준 책을 읽으면서 지냈습니다. 책을 읽다가 보니까 더 많은 책들이 읽고 싶어서 어느 날 전주를 갔습니다. 옛날에 저희 동네에서 전주까지 가려면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버스로. 전주 시내에 갔더니 시내 헌책방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헌책방에서 책을 봤더니 책이 너무나 싼 거야. 뭐 한 권에 10원짜리도 있고 20원짜리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헌책을 사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방학이 되면 월급을 타가지고 커다란 백을 가지고 엄청난 큰 백을 가지고 전주에 가서 그 책을 백 가득 사가지고 끙끙 책을 끌고 버스를 타고 저희 동네로 왔죠. 저희 동네에서 내려서 우리 동네까지 가려면 한 30분이 걸립니다. 책을 들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게를 미리 갖다 놓고 지게에다 책을 짊어지고 들길을 걸어서 집에를 갔죠. 자, 그렇게 책을 읽다가 보니까 너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책을 안 읽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책을 읽다가 보니까 너무 많은 생각들이 난 거죠. 그 생각들을 너무 주체할 길이 없어서 공책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공책에 쓰기 시작한 게 글쓰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글이라는 게 글을 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태어난 게 아니고 쓰다가 보면 글을 쓰게 되는데 제가 생각이 많아서 일기를 쓰다가 보니까 한 7, 8년 쓰다가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시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 나는 시를 쓰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시를 썼는데 그게 한 13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선생을 21살에 시작했는데 13년 후에 어느 날 시를 써 모은 걸 모아서 출판사로 보냈더니 그 출판사에서 시를 발표를 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1982년인데 시를 보내놓고 나서 있었는데 한 2달 만에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님은 시를 읽어봤더니 시가 좋아서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 그해 10월 달에 어느 날 책이 2권이 왔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글을 발표하게 된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나서 한 2주 후에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등기 우편을 까봤더니 그 속에 돈이 9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원고료였습니다. 아, 시를 쓰면 돈도 버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자, 어떻든 그렇게 해서 제가 시인이 돼서 시를 쓰고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것인가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공부를 하고 있는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찾는 시간입니다. 좋아해야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야 잘하게 됩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을 늙어 죽을 때까지 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길이 없는 산 앞에 서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길이 없는 산 앞에 서 있죠. 길이 없는 저 큰 산 앞에 서서 산에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길을 내면서 저 큰 산을 가슴에 다 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네, 저 여러 번 뵙고 같이 방송한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선생님의 어린 시절 얘기는 제가 사실 많이 들을 기회가 없었잖아요. 네. 특히 저 보따리 지고 전주 가서 책 사오셨던 얘기가 책을 지게에다가 네, 집에까지 가려면 정주소에서 그러니까요. 집에까지 가려면 한 30분 걸어가야 돼요. 또 책을 늘 지게에다 짊어지고 다녔죠. 저는 오늘 학생들이 김용택 선생님께는 어떤 질문을 많이 할까, 과연 질문을 많이 하긴 할까 이런 게 궁금했는데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 있고요. 특히 질문들 중에 뭔가 이 학생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네.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서 좀 이 학생들의 직접적인 질문이니까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직접 한번 골라보시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어서 제가 다시 이 질문을 손에 들었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부터 집에 가서 엄마 말을 듣지 마. 엄마의 말을 듣지 말라고요? 엄마 말은 듣지 말고 엄마 말은 참고만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는 거죠. 네.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늙어 죽을 때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면 됩니다. 엄마 말을 듣지 말라는 게 주가 아니라 왜 엄마 말을 왜 안 듣지 마냐면 엄마들의 머릿속에는 우리 아들, 딸이 네. 60살까지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꽉 박혀 있어요. 네. 근데 놀랍게도 이 어린이들은, 학생들은 120년을 사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젊은 청춘들은 60살, 70살 먹어서 성공을 해야 돼요. 70살 먹어서 성공을 해도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살 날은 몇 년 남아요? 50년이나 50년, 남아있는 네. 거죠. 그래서 엄마 말은 오늘부터 참고만 하고 우리 학생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는 거죠. 엄마 말 그냥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엄마 뭘 말은 참고만 하면 되는 거죠. 참고로 네. 하고. 네. 또 다른 질문도 어떻게 보이는 게 있으신지요? 시를 쓰게 된 계기가 뭔가요? 이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시골에 살았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 책을 읽을 때에는 동네에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청년들이. 다 도시로 가버리고. 네. 그래서 너무 심심했어요. 너무 심심해가지고 책을 보다가 너무 심심해서 글을 쓰다가 시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좀 심심하면 생각이 많이 나서 글을 쓰게 됩니다. 심심하면 됩니다. 심심하면 네. 됩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거는 아마도 꿈을 가진 모든 10대 아이들이 이런 생각 다 해볼 것 같습니다. 김재예 중에 학생인데 안정된 직업을 해야 할까요? 제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해야 할까요? 와, 너무 중요하죠? 와,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한 얘기야. 자, 안정된 직업을 가져야 될까? 손 들어봐. 그 직업이 안정된 직업. 직업을 가져야 한다. 손 내려. 30%? 네.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가져야 된다면 좋은 사람. 와, 한 50%. 손 내려. 네. 안정된 직장은 60살까지 밖에 없어.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면 80살, 90살 먹을 때까지 즐겁고 재밌게 일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되게 맞긴 하지만 근데 요새 많은 사람들이 보면 야, 직업은 안정된 걸 하고 네 좋아하는 건 취미로 해라. 이렇게 말도 하잖아요. 그거 안 돼. 안 그렇게 된다. 안 되는 거죠. 절대 그렇게 양립을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그게 취미도 되고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하죠. 무조건 좋아하는 걸 해라. 모두게 취미를 따로 두어. 자기가 하는 일이 취미여야 되지. 네. 이해가 갑니까? 그래요. 선생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들은 살 날이 너무 많이 남았죠? 얘기 안 들어도 괜찮아. 놀아. 오늘부터 많은 시간을 놀아. 알았죠? 엄마 말 듣지 마. 참고만 해. 엄마가 좋아하는 건 엄마 보러 오라고 그래. 알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찾습니다. 알았죠? 내가 좋아하는 걸 평생 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김용택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